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영유아의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서정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제 영유아의 눈 건강인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눈 건강 지켜줘야겠죠? 아이들의 시력은 대부분 이제 보통 만 10살 전후로 시력 발달이 끝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시력 발달을 지켜보기 위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네. 지켜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시력을 잘 챙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좀 적절한 검진을 받는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100일 전후에 한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이때 보는 것들은 이제 선천성 질환들이죠. 이제 아기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선천성 목내장이라든지 백내장 또는 미수가 망막병증이라든지 네. 선천성 망막병증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이제 보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돌이 지나게 되면 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사시 검사라든지 다른 이상이 있는지 보시는 게 좋고, 네. 아무리 늦어도 만 3, 4세 전에는 한 번쯤은 오셔서 이제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영유아는 좀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본인이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첫째, 이제 아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찡그려 보거나 자꾸 이제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유난히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빛에 이제 민감하게 되는 난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속눈썹이 찔러서 검은자에 이제 상처가 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주 흔한 것들인데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빡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알러지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드물게 이제 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애들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죠. 저희들이 보고 확인해보고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일수록 좀 증상을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영유아가 없어서 안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건 좀 의외였는데 아이들이 사시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시도 많고, 물론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시도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시도 많습니다. 네. 일단 고개를 자꾸 이제 기울여서 본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째려보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일단 사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턱을 계속해서 들고 이렇게 보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것들이죠. 보통 이제 안검하수라 그러는데, 이런 안검하수는 시력 발달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안과에 오셔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고 어떻는지 이제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영유아 안과 질환에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처방 내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태어난 지 한 달 된 귀여운 천사를 키우고 있는 중구의 도치맘입니다. 아이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보면 고된 육아의 피로도 싹 사라지는 기분인데 최근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자주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곱도 너무 빈번하게 끼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우니까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왠지 빨리 안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안과 예약을 해놨습니다. TV닥터 처방전에서 미리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성장의 과정일 뿐일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생아에게 눈물, 눈곱이 자주 생기는 경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만약에 눈물을 흘린 애들이라 그러면 네. 이제 신생아 눈물길 폐쇄증 또는 선천성 눈물길 폐쇄증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네. 보통 이제 신생아들은 이제 태어나게 되면 눈물길이 95%는 저절로 뚫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5% 정도는 이제 완전히 뚫리지 않고 이제 일부 막이 남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친구들은 이제 보통은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저로 뚫리니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인위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면 뚫리지 않은 친구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물론 처음에 좀 지켜보다가 네. 눈곱이 자꾸 끼게 되니까 이제 눈물약만 쓰고 있다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마사지를 갖다가 해보게 되고,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뚫리게 되면 그래서 치료가 끝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뚫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만으로 한 6개월 정도 그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떤 질환으로 오게 되고 그 질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알러지인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이제 알러지 안약은 이제 투여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다래끼가 참 많죠. 다래끼. 예, 다래끼 많은데 이제 또 다래끼 생긴 애들은 반복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알러지와 같이 동반해서 이제 자꾸 비비게 되니까 손에 있는 균이 붙게 되고 얘들이 이제 눈꺼풀에 붙게 되면 이제 다래끼가 생기게 되는데 뭐 환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이 생기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항생제 안약을 먹이고 예. 깔아앉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농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째야 되겠죠. 시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시들이 있게 되는데 사시. 대부분은 이제 사시가 있다 해도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시거나 양이 적은 사시라 그러면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가림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시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시들이죠. 특히나 이제 시력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융합이라 그러는데 네. 약눈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입체실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둘러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들을수록 영유아 빨리 눈 건강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눈에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은 뭐 컴퓨터 스마트 기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다 보니까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네. 많고 예.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1시간 정도 그런 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 중요한데 뭐 공부라는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본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조절이라 그래서 이제 눈을 나쁘게 하는 그 행동들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네. 조금 밝은 데서 본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좋겠고 TV의 위치도 중요한데 TV 위치가 너무 가깝게 되면 이제 눈에 여러 가지 자극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일정 거리 정도, 최소 2m 정도는 떨어지는 거리에서 TV를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명이 중요한데 스탠드를 사용할 때도 이제 방에 메인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책을 볼 때는 스탠드를 통해서 이제 이중 조명이죠. 이중 조명 하는 게 좋겠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눈이 나쁜 아이는 꼭 안경을 써야 한다. 눈이 나쁜 아이가 안경을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만 10세 이전은 이제 뭐 약시라든지 사시가 있는 친구들은 시력 발달을 위해서 이제 치료 목적의 안경을 끼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사시라든지 약시가 없는 친구라 그러면 본인이 불편해할 때 그때 안경을 써도 됩니다. 네, 이 안경을 꼭 쓸 필요는 없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어릴 때부터 렌즈를 끼면 눈 건강에 좋지 않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라섹 수술을 한 상태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렌즈를 꼈었거든요. 네네. 근데 눈에 뭐 상처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도 안구 건조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에 비춰봐서 좋지 않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네. 예, 우리 흔히 아는 뭐 소프트 렌즈라고 걸 많이 쓰죠. 네. 뭐 애들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제 뭐 서클 렌즈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네. 예. 너무 일찍 이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 검은자는 바깥 외기를 통해서 공기를 받게 되는데 이런 공기가 차단이 되게 되니까 이런 검은자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꼭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은 일반 소프트 렌즈보다는 눈물 순환에 유리한 네. 하드 렌즈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애들 같으면 안경 쓰기 싫어하는 애들은 드림 렌즈라는 이제 다른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렌즈를 끼는 건 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내주시죠. 나쁜 시력은 유전이 된다. 시력 자체가 유전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뭐 나쁜 것들이 다 유전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병이 있는 유전적 질환 같은 경우는 물론 유전이 됩니다. 네. 그럼 병들은 유전이 되는 게 맞는데 안경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뭐 어떤 근시가 있든 원시가 있든 난시가 있든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아기들한테 가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의 시력을 이제 제대로 발달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만약에 안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드림렌즈 같은 것도 되겠고 아니면 뭐 수술도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의 근시 진행 효과를 보면 야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근시 진행이 많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안에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의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눈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안과에 오셔서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성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제가 작년 2020년부터 MC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이 아쉽게 마지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TV닥터 처방전은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